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3회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3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일본 J리그 조합이 들어왔습니다. 풋볼 살롱은 승무패 13회차에서 올해 첫 J리그 조합이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 4등에 적중이 됐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생소한 일본 J리그 소식을 다뤄드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도 일본 J리그 적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살롱 코멘트 위주의 이 분석 내용을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최종픽뿐만 아니라 제가 최종픽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 독식픽이나 투폴 추천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픽들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독식픽과 투폴 추천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23회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축구도 시즌이 종료된 상황에서 한동안은 승무패 경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프로토 쪽에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프로토픽을 자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적중률이 나쁘지 않아서 이 현미경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토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미경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이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적중 인증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혜택 설명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도쿠시마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23회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2,000원짜리 픽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웬만하면은 올마킹은 하지 않는 것이 제 이 주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아리까리한 매치들은 웬만하면은 투폴이나 이 단통으로 조금은 예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마킹은 제외를 하고 32,000원짜리 최종픽을 들고 왔습니다.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간바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살로만 뉴스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쿠시마가 승격팀답게 공격 쪽에 이렇다 할 용병 자원이 없고 이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이 홈과 원정을 통틀어서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는 도쿠시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점 면에서는 홈에서는 평균 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는 밸런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쿠시마 역시 수비 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수비 축구인데 직전 가와사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깜짝 무승부를 거두면서 또다시 강팀을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이 쇼난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홈에서는 지금 2승 5무 1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이 0.38골밖에 되지 않는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1.75골로 늘어납니다. 무려 4배 이상이 실점이 증가를 하는 쇼난이기 때문에 도쿠시마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의 짠물 수비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도쿠시마가 크로스에 의한 헤딩 공격,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팀이고 쇼난 역시 지금 이 평균 한 골밖에 되지 않는 이 원정에서의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 승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카키타, 유키, 미야시로 같은 토종 공격 자원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166cm의 단신, 우라와 출신의 공격수 야마다 나오키 선수가 9경기 만에 지난 가와사키전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나오키 선수가 또다시 터져준다면 도쿠시마를 상대로 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병의 웰링턴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3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쇼난이 원정에서 도쿠시마의 골문을 열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리그 시절 맞대결 전적을 보시더라도 1승 3무 2패로 이 도쿠시마를 기준으로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나왔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승격팀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평균 한 골이 안 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홈에서 평균 한 골 실점으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도쿠시마의 골을 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 쪽에서 믿을 만한 용병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골문을 열기에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가와사키와 1대1로 비기는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수비력 차이가 실점이 4배나 증가를 하기 때문에 홈 쇼난과 원정 쇼난은 전혀 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강점인데 도쿠시마가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습니다. 이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많은데 쇼난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에도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도쿠시마가 세컨볼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꽤 만들어내고 있는데 쇼난이 세컨볼 집중력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전 가와사키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기세를 이어간다면 버텨낼 힘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 경기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 무패로 가면서 이변을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위표 액면가로 보자면 후쿠오카 쪽이 조금은 유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오이타가 전통적으로 홈에서만큼은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 임대 선수들이 대거 원 소속팀으로 돌아갔고 핵심 자원들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했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승 3무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 속에서 이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득점력은 J리그 거의 꼴등 수준을 달리는 빈공을 보여주지만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홈에서는 평균 1.38골 정도로 막아내고 있는 오이타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덜미를 무승부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요코마리와의 홈 경기에서도 버티고 버티다 한 골을 먹으면서 실점을 한 것처럼 홈에서만큼은 끈적한 모습이 있는 오이타이고 최근에 센다이에서 데리고 온 191cm의 장신 공격수 나가사와 슌 선수가 그래도 3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줬기 때문에 이 오이타가 한 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가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구단 최초로 6연승 상승세를 탔었는데 직전 요코FC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후쿠오카의 특징이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공격력과 수비력에 기복이 없습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3승 5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데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오이타를 상대로 패하지 않는 경기는 최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로만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후쿠오카의 강점이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측면 수비수인 에밀 살로몬손 선수가 뛰어난 프리킥 능력을 보여주면서 3골 5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산프 히로에서 임대 후에 승격에 공헌을 하면서 후쿠오카가 완전 영입한 선수인데 살로몬손 선수가 맹활약을 올 시즌에도 해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공격수 브루노 멘데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살로몬손이 올리고 멘데스가 마무리하는 패턴이 살아나고 있는 후쿠오카입니다. 하세베 시게토시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이 J리그 최악의 빈공 수준을 보여주는 오이타의 공격력이 후쿠오카의 조직력을 깨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기세나 전력 면에서는 후쿠오카 사이드로 보이는 경기이지만 오이타가 홈에서는 특유의 끈적함이 남아 있습니다. 직전 요코마리전에서도 0대0으로 버티다가 한 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전력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홈에서만큼은 버티는 힘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밀 살로몬손의 프리킥, 코너킥, 세트피스 킥에 의한 득점이 많은 팀이 후쿠오카인데 이 실제 득점 비중이 후쿠오카가 세트피스가 35%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이타가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의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13% 정도밖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은 오이타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끈적한 모습과 더불어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나아진다면 후쿠오카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의외로 0대0 정도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오이타의 빈공을 고려하면 원정에서도 다부진 수비력을 보여주는 후쿠오카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버겁지 않나 싶고 무승부가 나온다면 0대0, 승패가 갈린다면 후쿠오카가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면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대구와 강원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FA컵을 포함해서 9경기 무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FA컵에서 세징야 에드가 선수가 출전을 하긴 했어도 에드가 선수가 골맛을 보면서 확실히 주포들의 활약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대구입니다. 강원을 상대로 핵심 미드필더 이진용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핵심 수비 자원인 홍정훈, 정태욱, 정승원 그리고 중원 자원인 이용래 선수까지 FA컵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대구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대구이긴 해도 상대 전적 면에서 워낙에 7승 2무 1패로 10경기 기준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지난 0대3 완패를 서력을 다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의 경우에도 8경기 무승 침체를 FA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랜드를 꺾으면서 용병 실라지 선수까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지난 서울전 페널티킥 실축에 의한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지어낼 것 같습니다. 핵심 오른쪽 윙백 임창우 선수가 FA컵에서도 골맛을 보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이어갔는데 이 강원이 자랑하는 중원 한국영 선수가 FA컵 경기에서 이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하면서 주축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조금 있었습니다. 임채민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아슐마토프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천병인 김대원 선수마저 부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서민우 선수가 전방에서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서민우 선수보다는 최근 골맛을 보기 시작한 실라지를 선발로 기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강원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승리가 단 1승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치가 나온다면 강원이 대구의 덜미를 무승부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강원에게 0대3 완패를 당하긴 했는데 당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 홍정훈, 공수, 핵심 자원이 모두 빠졌습니다. 반면에 강원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공수, 핵심 자원인 고무열과 임채민이 모두 활약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고무열과 임채민이 없는 강원이고 반대로 대구는 세징야, 홍정훈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가 전력 면에서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3백을 사용을 한다는 점이 유사점인데 홍정훈을 축으로 한 대구의 3백 수비가 강원의 현 공격진이 뚫어내기에는 버거운 수비진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구의 쌈딱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던 젊은 이진용 선수가 나서지 못하는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용래 선수 등이 휴식을 취했고 반면에 강원은 한국영 선수가 FA컵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대구의 중원이 강원의 중원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에드가 세징야
보유한 대구 쪽이 월등히 골 결정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 같고, 교체 카드 역시 이근호, 세르지뉴, 정치인, 오우성 같은 자원을 보유한 대구 쪽이 앞서 보입니다. 올 시즌 강원이 원정에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수비수인 아슐마토프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김영빈의 이 수비적인 부담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이범수 골키퍼가 최근에 잘해주고는 있지만 골키퍼 포지션에 약점이 있는 강원이 세징야, 에드가의 결정력 있는 슈팅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강원이 직전 FA컵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신라지 임창우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던 강원인데 전북, 울산, 포항 같은 강팀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 특히 3백 조직력이 상당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이진용이 빠진다면 한국영을 필두로 한 강원의 중원이 중원 싸움 자체는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는 점에서 최대치로는 무승부를 바쳐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요코 FC의 경기인데 간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픽이나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바가 올 시즌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인해서 한 달간 경기를 치르지 못해서 지금 경기 수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게는 7경기, 6경기까지 덜 치른 면이 있습니다. 컨디션 난조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직전 도쿠시마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바가 굉장히 문제였던 것이 득점력인데 이 경기당 평균 0.5골, 홈에서 0.5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0.29골로 굉장히 빈공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쿠시마전에서 올 시즌 첫 멀티골 경기를 하면서 4연패 수렁에서 벗어난 간바이기 때문에 홈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의 김영권 선수가 올 시즌 첫 선발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이 간바가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산프이로에서 건너온 레안드로 페레이라 선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그래도 김영권이 돌아온 상황에서 쇼지 겐, 미우라 겐타가 버티고 있는 수비진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코 FC가 간바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이고, 도쿠시마전에서 핵심 공격수 우사미 선수가 8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용병 패트릭 선수 역시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원정 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 원정 성적이 꼴등이고 원정에서 최다 실점 2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3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원정 요코이고, 원정 성적이 지금 0승 1무 7패로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코 FC가 최근에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 감독 교체 이후에 확실히 경기력 자체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8라운드 이후에 이 하야카와 토모노부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 토모노부 감독이 들어온 이후에도 원정에서만큼은 많은 골을 내주면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요코FC입니다. 2부 리그 출신의 공격수 클레버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1부 리그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와타나베 카즈마, 저메인 료, 이토쇼 같은 자원들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활약면에서 요코FC가 후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악의 분위기를 보여줬던 간바인데 그래도 도쿠시마전에서 올 시즌 첫 멀티골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핵심 수비수 김영권이 올 시즌 첫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핵심 공격 자원인 우사미와 패트릭이 나란히 골맛을 본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코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감독 교체 이후에도 원정에서만큼은 많은 실점을 하면서 승리가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용병 자원의 부진으로 간바가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쇼지 겐, 미우라 겐타, 여기에 김영권까지 돌아온 수비진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간바가 도쿠시마전 한 골이 오프사이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지 않으면서 행운의 승리 느낌이 조금 났지만 어쨌든 시즌 첫 멀티골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은 살아난 요코FC가 직전 도쿠시마를 상대로 조금은 행운의 승리를 거둔 간바의 덜미를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단통으로 간다면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요코FC가 그나마 세트피스 루트를 통해서 이 강점을 보이는 팀인데 간바의 수비진이 원체 퀄리티가 좋은 수비진이다 보니까 요코FC의 세트피스에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11번 경기는 간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거나 독식을 조금 노리시는 분들은 의외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우라와와 나고야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산푸이로 원정에서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극장골을 허용을 하면서 무승부에 그쳤는데 최근에 3연승 뒤에 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라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덴마크 출신의 186cm 공격수 카스퍼 융커, 카스퍼 주커라고도 읽는데 어쨌든 이 카스퍼 융커 선수가 노르웨이 리그를 재패를 하고 온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노르웨이 리그에서 27골이나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융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우라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심한 우라와인데 홈에서는 6승 2무 1패로 굉장히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나고야가 원정 깡패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상승세를 우라와가 쉽게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나고야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나고야가 원체 우라와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라와를 기준으로 1승 1무 4패, 나고야만 만나면 작아졌던 우라와이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우라와가 홈 깡패인 반면에 나고야는 원정 깡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6승 2무 1패로 동일한데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은 제2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나고야입니다. 실점 역시 최소 실점을 달리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카스퍼 융커를 앞세운 우라와의 화력이 살아나 있다고 하더라도 나고야 특유의 원정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그렇게까지 녹록치만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패를 당한 것이 가와사키 원정에서 당한 패배이고 이 두 번의 무승부가 밀집 수비를 하는 쇼난과 도쿠시마를 상대로 거둔 무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호전적인 양상이 있는 우라와를 상대로 의외로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라리가로 치면은 세비야 느낌이 조금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탄탄한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에이스 공격 자원인 마테우스 선수가 올 시즌 6골이나 넣어주면서 활약을 해주고는 있는데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우라와와 원정 깡패 나고야의 대결입니다. 최근 기세면에서는 우라와가 나고야보다는 괜찮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센다이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카스퍼 융커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이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와의 열성적인 홈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상대 전적에서 확연히 밀리고 있다고는 하나 나고야에게 쉽게 덜미가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나고야 역시 올 시즌 원정에서는 2차례 무승부가 모두 쇼난, 도쿠시마 같은 수비에 치중하는 팀들을 상대로 거둔 무승부이기 때문에 우라와가 호전적인 팀이라는 점에서 우라와를 상대로는 의외로 무승부는 거둘 것 같진 않습니다. 우라와가 이기는 그림이 나온다면 나고야의 수비를 우라와가 카스퍼 융커를 앞세워서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나고야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추가골을 우라와가 넣으면서 조금은 2대0 3대0 의외의 승리가 그려지고 나고야가 이 경기를 잡는다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다가 마테우스 등을 활용한 역습 한 방으로 1대0 정도의 신승을 거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그래서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가와사키와 가시마의 경기인데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 픽으로는 단통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가 직전 쇼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제1리그 유일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10승 2무 0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외로 홈과 원정에서의 화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홈에서 화력이 조금은 덜 나온다는 점을 체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포인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가 4경기 만에 직전 쇼난전에서 원더골을 넣어주면서 다시 발끝 감각을 되살려놨고, 미토마, 카오루, 이에나가, 아키히로 같은 3인방 공격 3총사들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전에서 교체 카드를 다수 활용을 하면서 체력을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가시마전에서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9경기에서 47골이나 넣으면서 압도적인 J리그 최다 득점 1등 팀이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가시마를 상대로 화력적으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시마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4승 2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 쪽이 좀 더 유리한 매치라고 보여지고, 가시마 역시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세레서와의 홈경기에서는 1대0 신승을 거두긴 했는데 최근 리그 10경기를 기준으로 7승 2무 1패,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이 소마 나오키라는 구단 레전드 출신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제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핵심 용병인 에베랄도와 후안 아라노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온 우에다 아야세와 더불어서 2002년생 측면 자원인 아라키 료타로 선수 역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종 자원들을 앞세워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가시마는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 공격력 측면에서 홈에서 더 화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정, 가와사키 원정에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쇼난 원정에서 덜미가 잡힌 가와사키이긴 해도 여전히 절대 1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이 원체 홈에서는 걸레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가시마 같은 어느 정도 호전성을 보이는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가와사키 특유의 패스 플레이가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가시마가 최근에 분위기가 원체 좋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는 밀리지만 가시마가 가와사키와 한 골차 끈적한 승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세를 이어간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가와사키가 홈에서 원정보다 화력이 떨어지는 점과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선수층이 얇아진 점도 최대치로 무승부를 추천드리는 이유이고, 가와사키의 강점이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세밀한 패스 플레이, 특히 쇼패스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뽑아내는데 가시마가 쇼패스 상황에서 실점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와사키가 쇼패스뿐만 아니라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해서 많은 골을 넣는 팀인데, 이 크로스 상황에서도 가시마가 실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가와사키의 공격 강점을 의외로 가시마의 수비가 흡수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를 했을 때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지고, 가와사키가 그래도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올 시즌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직전 쇼난전에서 교체 카드를 다수 활용을 한 만큼 홈에서는 웬만하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전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과감하게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곁들일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승무패 23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포항과 광주의 경기인데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직전 충남 아산과의 FA컵 경기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임상엽 선수가 골맛을 받고 용병 크베시치까지 골맛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포항이 기세를 이어갈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아쉽게 한 골차로 패하기 전까지는 포항이 4승 3무 무패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포항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승 3무 2패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인데, 이 광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차례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경기를 기준으로 8승 2무 0패 우위를 보이고 있는 포항이고, 통산 전적 면에서도 13승 6무 0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이 광주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6경기에서 1무 5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직전 수원전에서는 아쉽게 3대4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무려 4골이나 허용을 했고 특히 롱스로인 같은 상황에서 어이없게 실점을 많이 내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광주가 수비진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인 펠리페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령 두수가 예고가 되고 있고 최전방에 엄원상을 세우는 제로톱 전술이 과연 포항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포항전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엄지성 선수의 최근 컨디션 난조가 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도 광주가 포항에게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패배가 많은 것도 포항 쪽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포항은 강현목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광주에게 덜미가 잡힐 뻔한 경기였습니다. 당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펠리페가 선발로 나왔고 포항 수비진이 펠리페 선수를 막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수빈 대신 피지컬이 뛰어난 수비수 이광준을 김기동 감독이 투입했을 정도로 펠리페를 막는데 애를 먹었던 포항의 수비진인데 최근에 광주의 펠리페가 부상 중이고 여전히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만을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임상엽 선수가 굉장히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지난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광주의 엄지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컨디션이 정반대가 됐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용병 타쉬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직전 FA컵 경기에서 타쉬가 강상우의 동점골을 어시스트를 했었고 지난 광주전에서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K리그 데뷔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타쉬이기 때문에 타쉬까지 살아나 준다면 화력적으로 광주를 압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포항의 수비진이 펠리페처럼 힘이 좋은 선수들을 막는 데는 고전을 해도 엄원상이나 엄지성 같은 빠른 자원 을 막는데 기동력이 그렇게까지 딸리는 수비진은 아닙니다. 확실히 엄원상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에 홀로 원톱으로 나설 때보다는 확실히 펠리페가 버텨주고 이선과 측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빛을 발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엄원상이 또다시 외롭게 원톱으로 나선다면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주가 지난 수원전에서 프리킥이나 롱스로인, 데드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량 실점을 한 것도 신진호나 강상우 같은 수준급 세트피스 키커가 있는 이 포항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3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23회차가 종료가 되면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무패 경기들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프로토 쪽에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 프로토 역시 많은 분들의 구독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